7개 직영점 하고 그중에서 장사가 가장 잘 되는 매장 30평 11테이블에서 2억 꾸준하게 찍는 가게에 10년 동안 점정하셨던 분인데 조만간 야끼니쿠 오픈할 계획이에요. 이제 저 한국에서 이제 원래 야끼니쿠를 하려다가 저한테 상담만 받았는데 10년 동안 야끼니쿠 산증이니까 궁금한 거 여쭤보세요. 반갑습니다. 저 이름은 안은모라고 하고요. 이제 30대 후반인데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대학교를 이제 일본어학과 나와가지고 이제 지금 제가 근무를 했던 곳도 저희 친척분께서 제가 근무하던 가게만 해도 50년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교포 1세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4세대까지 왔는데 그래도 이제 친척분 덕분에 저도 그 영향으로 대학교 생활하면서 일본에 가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제 졸업을 하면서 이제 한국에서 샐러리맨을 할 건지 아니면 일본에 가서 외식업을 하면서 거기서 독립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생각했을 때 20대에 봤을 때는 외식업 하기에는 환경이 이제 아무래도 일본이 좋다 보니까 일본에 가서 승부를 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졸업을 하고 일본에 가서 이제 친척분 가게에서 10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제가 아무래도 현장에서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거기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오늘 이 시간 유익하게 질의응답하면서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인이 근무했던 가게는요. 예. 일본에서 레벨이 어느 정도 있었나요? 이제 저가, 중가, 고가 정도가 있으면 저가를 보통 단가 3,000엔 정도로 잡습니다. 그리고 중가는 보통 5,000엔, 고가 되면 아무래도 7,000엔, 8,000엔. 이제 0 하나만 더 붙이면 이제 한국 가격으로 생각하시면 간단하고요. 제가 있을 때는 중가와 고가 사이 정도라고 봅니다. 그 두 명이 오면 한 한국 돈으로 뭐 11만 원, 12만 원. 충분히 저희도 이제 소고기 먹으러 가면 쓰는 그 정도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큰 부분은 이제 주류 매출. 그게 이제 크다고 봅니다. 음식과 주류 매출의 퍼센티지는 주류가 제가 계산했을 때는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25%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캐주얼한 컨셉으로 가면 호르몬 야끼라든지 그런 거 하면 이제 술을 좀 더 특화시키기 때문에 30% 넘을 거라고. 조금 고가로 갈수록 아무래도 주류 매출은 조금은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주류 매출이라고 해도 아무래도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하이볼이라든지 사와 이런 부분은 워낙 원가가 좋기 때문에 제일 원가가 높은 게 생맥주거든요. 생맥주가 제일 원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야끼니쿠점에서 맥주가 많이 팔리지만은 원가 부분에서는 제일 안 좋은 부분. 그 매장에서 인기 있는 부위 상위 3가지, 4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제일 이제 인기 있는 부분은 이제 탑으로 뽑으면 이제 우설이랑 그다음 갈비랑 안창이랑 이제 로스 이렇게 되는데 주문 수로 따지면 일단 갈비가 제일 많습니다. 갈비는 일본에서는 갈비의 범위가 엄청 넓기 때문에 고기가 좀 부드러운 부위라고 하면 다 그냥 갈비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냥 파는 가게들이 많습니다. 등심 같은 적도 좀 부드럽다 싶으면 그걸 카트 해가지고 모양을 좋게 내서 갈비라고 파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크게 그런 건 없었거든요. 늑간살도 마찬가지고 갈비라는 하나의 부위를 가지고 여러 가지 메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체 메뉴에서 탈의 고기가 몇 프로 정도 되나요? 기본적으로 일본에서는 우설은 이제 탄시오라고 해서 이제 소금 양념으로 하는 게 기본인데 그 외에는 손님이 묻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타레로 다 나갑니다. 손님의 이제 기호에 따라서 저는 뭐 시오 소금으로 주세요 하면 좋은 고기들은 소금이나 후추를 살짝 묻히지만은 대부분의 다른 시오라고 해도 참기름, 소금, 후추, 미원해서 즉석 양념으로 소금 즉석 양념으로 나가고 그 외에는 묻지도 않고 그냥 기본적으로 타레로 나갑니다. 일본산 소고기하고 수입산 소고기 비중은 몇 대 몇이었나요? 반반 정도 된다고 봅니다. 안창이라든지 우설이라든지 이제 공급이 한정적인 메뉴는 아무래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제 와규를 쓴다고 하면 그거는 훨씬 이제 가치를 더 높여서 많이 받습니다. 우설은 어느 예. 나라 거를 쓰셨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미국산이랑 멕시코산을 메인으로 쓰고 일본에서 아마 제일 많이 쓰는 게 미국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트코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우설이 없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일본에서는 우설이 인기가 워낙 좋으니까 코스트코 같은 데서도 쉽게 우설은 많이 구할 수 있습니다. 우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입을 쓴다고 보면 됩니다. 카레는 매장에서 직접 만드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집집마다 다 다르고 어느 정도 이제 브랜드가 있고 다점포를 한다고 한 경우에는 다 만들어 쓴다고 보면 되고 근데 시판도 워낙 잘 나와서 개인이 하는 조그마한 가게들은 아마 시판에다가 자기 나름대로 조금 아렌지를 해서 쓰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하이볼이 이제 유행하고 젊은 사람들 많이 알고 있는데 네. 드라마 보면은 레몬사를 많이 시키더라고요. 네, 어느 맞습니다. 게 더 많이 인기가 있어요? 하이볼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서는
예전에 뭐 한 70년대, 80년대 유행했던 음료였는데 그게 이제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다시 재유행하는 컨셉이거든요. 하이볼이랑 레몬하는 비슷한 비율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레몬 샤워에 쓰는 수분수를 어떤 거 쓰나요? 레몬사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소주 제일 싼 거 쓰면 됩니다. 350ml 컵 정도 되면 3분의 1 정도 소주를 넣고 그 다음 나머지 얼음을 넣고 나머지 탄산수. 엄청 간단합니다. 그 시적주는 예. 하이볼하고 샤워 말고 또 뭐가 있나요? 샤워 말고 탄산이 안 들어간 거는 이제 우롱 하이, 뭐 녹차 하이. 그건 이제 조금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나 남자분들이 많이 드시는데 그건 똑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탄산을 안 넣고 소주 3분의 1에 얼음 넣고 우롱차나 녹차를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엄청 많이 나갑니다. 원가도 그게 엄청 좋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뭐 한 500엔 정도 받거든요. 원가는 아마 50엔도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한 잔 먹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3잔, 4잔씩 먹고 그게 또 안 취하는 게 아닙니다. 또 어느 정도 3잔 먹으면 어느 정도 소주 한 병 정도 먹은 정도의 그런 알딸딸한 기분 좋은 치기는 돌기 때문에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오셨을 때는 이제 일본에서도 뭐 100엔을 더 추가하면 뭐 샷 추가 이런 식으로 좀 진하게 타주세요. 그러면 컵의 절반 정도를 소주를 넣는 거고. 육류. 예. 고기가 이제 핵심이잖아요. 예. 그걸 담당하시는 분과 그거를 그 들어온 원재료에 관련된 건 어떻게 좀 말씀해 주시죠. 7개 점포를 직영하고 있는데 저희도 센트럴 키친이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그 센트럴 키친을 관리하시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대량으로 해서 센트럴 키친의 모든 재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칼질을 할 줄 아시는 분들이 4-5분 정도 모여가지고 그분들은 계속 고기만 손질을 하죠. 1부터 10까지 저희는 이제 시스템으로 다 이제 쓸 수가 있으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센트럴 키친에 이제 역량을 집중해서 거기서 제대로 된 걸 만들어서 각 점포로 가는. 아무래도 타레 같은 것도 조그만 솥에 끓이는 거하고 큰 솥에 끓이는 거하고 맛의 차이가 아무래도 있지 않습니까? 최종 커팅까지 해서 배송을 한다고 하는데 예. 그러면 재고 관리나 그 육색 관리가 됩니까? 매장에 가서는? 배달도 매일 하기 때문에 가게에서는 당일 쓸 것만 주문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좋은 고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칠드로 냉장으로 나가고 안창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손질이 간단하기 때문에 팩 그대로 가게에 나갑니다. 그건. 손질하는데 5분도 안 걸리기 때문에 그거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한 점 한 점까지는 안 하고 블럭으로 해서 블럭으로 해서 진공을 해서 그렇게 나갑니다. 가게에서는 이제 가게 이제 주방장이라는 사람 같은 사람들이 이제 썰어서 나가. 근데 좀 더 규모가 큰 체인점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썰어서 나갑니다. 뭐가 제일 많이 나와? 제일 많이 나가는 거는 이제 특상 우설 100g이 1인분이 이제 웬만한 기본 스탠다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썰면 한 5조각 정도 나오고 이게 그 에피타이저 스타터 개념으로 제일 많이 나갑니다. 그 옆에 있는 상이라는 한자가 안 붙은 게 일반 이제 조금 등급이 낮은 똑같은 저희는 둘 다 수입인데 이제 가끔씩 한정 메뉴로 해서 와규가 들어올 때는 와규 우설을 손질을 해서 한정으로 팔기는 합니다. 분이 근무했던 가게는 예. 메뉴가 총 몇 가지였었어요? 요 페이지부터 요 페이지까지는 전부 구워 먹는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언뜻 봐도 막 한 40-50개는 되어 보이죠. 그러니까 보통 적당하다고 봅니다. 이제 더 기획력이 좋은 프랜차이즈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한 기획 메뉴라든지 한정 메뉴 같은 게 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제 손님을 좀 질리게 안 하는, 일본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손님을 질리게 하지 않는. 일본에서는 야끼니쿠 반찬을 돈을 받잖아요. 네, 맞습니다. 반찬 주문이 많지가 않겠네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손님이라든지 김치류 하나, 샐러드류 하나, 그건 기본적으로 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끼니쿠랑 김치, 샐러드는 사람들 인식에서 이거는 세트, 같이 먹는 개념이라고 봅니다. 저녁에는 예. 고기를 약 몇 그램 정도 먹는 거예요? 1인당 300g은 먹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그러니까 한 가지, 일본에서는 메뉴가 많다 보니까 한 가지 메뉴를 뭐 3인분, 4인분 이렇게 시키는 개념이 아니니까 여러 가지 메뉴를 한 개씩 시키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2명이서 오면 5-6가지 메뉴는 시켜서 먹습니다. 더 캐주얼한 가게는 요즘 컨셉은 더 작게 줍니다. 1인분을 50g, 60g. 대신 가격은 더 낮춰서. 예. 그러니까 부담 없이 많이 드세요. 이런 컨셉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야끼니쿠라는 게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류를 팔기에 엄청 특화된 메뉴고 주류 매출이 엄청 좋습니다. 예로 들면 코로나 시기에 물론 일본의 외식업들도 많이 힘들었었는데 동경에는 단계가 높을 단계 때는 동경에서는 주류 판매 금지를 했었습니다. 한번 음식점에서 그 기간이 한 2달, 3달 정도 됐었거든요. 이자카야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야끼니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술은 메인이 아니니까 일단 밥은 먹을 수 있으니까 이제 손님이 들어오긴 하지만은 주류 판매 안 합니다 하면
나가시는 분도 제법 있습니다. 술을 안 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고 무알콜도 요즘 한국에 엄청 유행하고 있죠. 일본에서도 몇 년 전부터 논알콜이 유행해서 0.5% 음료 그런 메뉴들이 그런 논알콜 메뉴들이 엄청 매출이 올라가요. 본인 일본에서 느끼엔 예. 야끼니쿠란 메뉴는 어떤 메뉴가요? 야끼니쿠라는 건 어떤 메뉴가요? 일단 일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그 베스트 3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 2에 뽑힙니다. 그냥 스시 야끼니쿠입니다. 저희도 고깃집이나 횟집 이런 게 이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좀 가격이 높은 데서는 업장은 접대용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중가에서는 가족 외식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일본에서도 야끼니쿠도 딱 그 개념입니다. 비수기는 제 생각에는 없습니다. 한국에 와서 듣기로는 한국에는 여름이 고깃집에는 비수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본에서는 8월달, 12월달이 제일 성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아마 원인의 하나는 맥주. 여름에 맥주, 생맥주를 먹어야 맛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봤을 때는 일본에서는 야끼니쿠에 런치도 많이 팔거든요. 비소노 부위라든지 좀 손질하다가 모양이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런치도 해서 한 1000엔 정도로 해서 한 80g, 100g에 맞춰가지고 뭐 주말에는 가족 외식으로도 런치를 쓰는데 일주일에 2-3번 오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한 달에 최소한 5-6번은 온다는 소리인데 저희 어떤 가게를 가더라도 한 달에 5-6번 가는 가게는 없지 않습니까? 런치는 기본적으로는 남는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장사를 합니다. 인건비, 뭐 운영비를 충당하고 런치를 먹음으로써 우리의 맛을 다른 사람들이 많이 느껴서 저녁 매출로 연결되는. 물론 대박집 같은 경우는 점심을 때부터 장사를 해도 일반 고기 손님들도 몰려오고 이제 브레이크 타임 없이 저녁이랑 연결되기 때문에 매출이 좋은데 런치는 기본적으로 마진은 엄청 박합니다. 일본도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지금 라오스나 필리핀 베트남 인데 숯이 생산되는 게 앞으로 걱정이 돼가지고 가스로 많이 간다는데 지금 네. 일본은 가스의 비중이 좀 많습니다. 비중은 제 생각에는 한 10%, 20%. 그 심프 로스타라는 게 일본에서도 이제 그걸 특허를 내서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 로스타의 영향이 엄청 큰 것 같습니다. 일본 야끼니쿠 산업이 이만큼 발전하기까지 내구성도 엄청 좋고 저는 숯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도 한국에서의 개념은 일단 숯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아무리 심프 로스타가 좋다 해도 세라믹을 쓴다든지 용암탄을 쓴다든지 먹어봤을 때는 숯이랑 비슷한 느낌 납니다. 모르고 먹으면 그냥 오 숯인가 보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가게 바로 맞은편에 하나 건너뛰어서 거의 비슷한 가격대에 또 야끼니쿠점이 하나 있거든요. 그 가게에서는 이제 숯을 쓰는데 숯도 일본 사람들도 근데 인정은 합니다. 고기는 이제 숯으로 구웠을 때 제일 맛있다 인정을 하는데 이제 그 다른 효율적인 면에서 아무래도 이제 무연 로스타를 선호하는 거지. 손님 입장과 이제 가게에서도 손님 입장에서도 숯은 아무래도 냄새가 나고 연기가 배고 하기 때문에 자, 요걸로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르게 되어 있잖아요. 플레이드랑 아무래도 고기가 마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다시 육장이 어떻게 보면 육장하고 이 양념하고 양념에 약간의 모자란 부분을 이 육장이 보완을 해줘요. 오늘 갈비가 상태가 소갈비를 즉석 양념으로 제공하는 식당들이 거의 없어, 거의. 그러면